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3장 노동 생산성과 국제무역에서요 리카르도 모형 보고 있죠. 2절에 해당하는 교재 61페이지입니다. 도표를 이용한 리카르도 모형 볼게요. 자, 리카르도 모형의 생산 가능 곡선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생산 가능 곡선이 PPC, Product Passability Curve 이렇게 보는데 요거를 리카르도 모형을 여기다가 시킬 거예요. 리카르도 모형을 접목을 시켜서 한번 볼 겁니다. 밑에 도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기호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뭐야? 머리가 아픈데 천천히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우선 리카르도 모형에서는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살짝 전제로 깔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생산 요소는 노동만 존재합니다. L만 존재해요. L만 투입 요소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과 자본 두 개 생산 요소를 쓰는 게 아니라 노동만 투입하고요. 그리고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입니다. CRS 생산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Constant Return to Scale이니까 규모가 커질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보수 리턴이 컨스턴트,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각 재화 생산에 노동 생산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노동만 투입 요소인데 노동 생산 관련한 MPL이라고 할까요? 얘가 거기 보시면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야. 노동 생산성이 불변이다. 이렇게요. 보통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일정하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고요. 자,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고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일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 산출량은 노동 투입량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출량 XY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산출량은 노동 투입량에 비례된다. 이렇게요. 이거 내용 보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다시 한번 그 가정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밑에 표를 보시면 두 나라가 있습니다.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고요. X제가 기계고 Y제가 직물입니다. 두 개의 아웃풋을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생산 요소는 하나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A 국가가 되고요. B 국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를 X라 하고 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하첨자로 표시를 할 건데 거기 보시면 A에 L에 X 이렇게 되면 자, 요게 L이 노동이 투입됐는데 X에 얼마나 투입됐는가 이거야. 여기다 상첨자로 A, B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우리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A국은 상첨자 스타가 없어요. B국은 스타가 있습니다. 책의 로테이션을 따라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국에서 Y제를 생산할 때요. A, 노동이 투입돼요. 물론 여기서는 생산 요소가 노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형을 확장하려면 자본까지 들어가면 표시하기 좋게 하려고 L, Y, K, Y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L, Y 스타가 붙으면 B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거기 보시면 총 부존량, 노동의 부존량 나와 있어요. 이게 노동이 얼마나 있냐면 L만큼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L의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살짝 그거 기호를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기계 X제랑 Y제를 생산할 때 필요한 단위 노동 투입량 이겁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유닛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단위 노동 투입량이란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X제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니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노동자가 10명이 투입되었을 때 X제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만약에 O라고 하면은 YZ를 하나 만드는데 노동자 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천천히 보세요. 이걸 뭐라고? 거기 보시면 단위, 유니트, 노동, 투입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X제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몇 명 필요하니 그걸 뜻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단위 노동 투입량의 역수는 노동의 생산성이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게 단위 노동 투입량이고요. 참고로 A, L, X분의 1 이렇게 되면 다시 볼게요. 10명의 노동자가 투입됐을 때 X제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럼 1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면 X제를 몇 개 만듭니까? 10명에서 하나 만드니까 1명은 10분의 1을 만들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단위 노동 투입량은 분의 1 역수로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노동 생산성. 1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을 때 생산량 전체의 10분의 1만큼을 생산한다. 요걸 뜻해요. 우리 앞에 노동 생산성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A, L, X 요게 일정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X, Y에 대한 단위 노동 투입량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생산 가능 곡선 잘 아시죠? 거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란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가능이니까 효율적인 최대한을 나타냅니다. 곡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어떤 경제 내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생산할 수 있는 극대 생산량, 최대한의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제 경제원은 처음 할 때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우리 전제 조건이 효율적으로 노동과 자원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든 생산 요소가 완전 고용되는 상태입니다. 고용 상태. 그러니까 낭비가 없는 거야. 효율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그 3-2식을 한번 볼게요. A국의 노동이 지금 완전히 고용되는 상태니까 하첨자가 없으면 A국이고요. 여기 상첨자 스타가 있으면 B국이고 없으면 A국입니다. A국의 노동자는 완전히 고용되었다. 그러면 노동자가 100명이 있다고 할게요. 가상적으로. 그럼 어떻게? X랑 Y에 얼마나 어떻게 투입되었는가? 라고 본다 하면요. 거기 A, L, X에다가 X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A, L, Y에다가 Y를 곱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단위 노동 투입량이야. 노동자를 X제 만드는데 몇 명 투입되는가? 이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X제 하나 만드는데 가상적으로 10명이 투입된다 할게요. 근데 X제를 만약에 5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아니 노동자가 10명 투입되어야지 X제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5개를 X제 만든다 그러면 X제 생산에는 몇 명이 투입된 거야? 50명이 투입된 거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50명이 투입된 거야. 그리고 가상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하면 좀 더 쉬운데 기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초점을 놓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체 노동자 수는 100명 있다고 상정하는 거야. 우선 이렇게 살짝 봐주세요. 그래서 50명은 X제 생산에 투입되었고요. 자, 가상적으로 했는데 요게 만약에 O라고 하면 Y제는 5명이 투입되었을 때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YZ 몇 개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거 100명이 다 되면 여기 50명 됐으니까 여기도 50명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0개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X제를 Y제를 생산하는 거에 따라서 투입되는 양 요거는 정해져 있잖아. A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를 더 생산하는데 만약에 생산 하나 더 늘리면
오케이? 그러면 이쪽을 이제 10명이 더 필요한 거니까 yj 2개를 포기해야 되겠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xy, 특히 수직축을 y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y로 요걸 정리를 합니다. y로 정리하면 ax 전리 마이너스부터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 3-3씩 정리가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부터 있고요. AL의 Y, AL의 X. 오케이? 그 다음에 X 더하기 여기 전체 노동자 수 100명인데 요거 5로 나누니까 20 이렇게 되겠지? AL의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L의 Y는 5, 요거는 1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전체가 100명 하니까 100명을 AL의 Y로 나눠주면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살짝 미니 그림으로 할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는 절편이 20이고 마이너스 2의 기울기로 이렇게 돼서 여기 10 해서 요게 바로 A국의 생산 가능 곡선. 우리는 이제 스타를 붙여서 A국이냐 B국이냐 하는데 살짝 이렇게 써 놓을게요. 상점자 붙여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 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뭐야? 내가 XJ 하나 생산할 때 YJ를 얼마나 포기하는가? XJ를 10개 생산하면 YJ 20개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바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XJ의 수평축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많이 연습되셨죠? 기회비용을 YJ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뭐 그리고 XJ의 상대 가격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XJ의 상대 가격 비용이 바로 가격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생산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밑에 그림이 있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요. 여기 정보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Y도 생산 가능 곡선 X랑 Y 뭐 책에서는 조금 더 얘를 완만하고 얘를 가파르게 그렸습니다. 예, 저는 뭐 했는데 얘가 좀 완만하고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식 똑같이 완전 고용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생산 가능 곡선 표현해가지고 3-5식 오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 기울기 있잖아. 상대 가격이고 XJ 기회비용.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울기 이거를 한계 변환율, 한계 전환율 이렇게 얘기하죠. 자, MRT라고 합니다. MRT. 마지널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뭐 하청자 XY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이 MRT가 우리가 뭐 미시경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MCY분의 MCX에서 X의 한계 비용의 비율 이렇게 표현하죠. MCX, MC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 전환율 그리고 기회비용인데 얘는 어떻게 되니까? 맞아요. 요거 여기 시작할 때 노동의 생산성 자체 요거 A 자체가 고정돼 있잖아. 단위 노동 투입량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값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오셨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무역 패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고 이거 뭐 표와 기호로만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약간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금방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